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고 미국, 중국, 유럽의 거대 기업과 정보기관들이 비공개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하르트 슈타인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최대 신재생 에너지 기업 에코라인 에너지의 해양자원 기술자죠. 20년간 바다를 탐험하며 자원을 찾아다닌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차가운 바다부터 브라질의 뜨거운 해역까지 제가 발을 들이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확신이 듭니다.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그런 제 앞에 이상한 정보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저에서 역대 최고의 바나듐 발견.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함부르크 항구의 풍력 발전기들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죠. 바나듐이라니, 그것도 해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나듐은 유럽 에너지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소예요. 특히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레독스 흐름 배터리의 핵심 재료죠. 하지만 해저에서 상업적 규모로 추출한다. 그건 SF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르너 사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리하르트,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 사장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님을 직감했죠. 이건 탐색 임무라고 생각하게. 그의 말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공항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김지연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느껴졌습니다. 이 여성 과학자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슈타인 박사님, 환영합니다. 당신의 연구를 오랫동안 팔로우해왔어요. 김지연 박사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의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다에서 바나듐을 추출한다는 귀 연구소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입니다. 김지연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심은 좋은 과학의 기초죠. 곧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본적인 시설 투어로 끝났죠. 호텔로 돌아와 베르너 사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뭐 알아냈나?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직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에요. 리하르트, 잘 들어. 우리는 바나듐 기반 저장 장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야. 이사회가 이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어. 확실한 정보만 확보해. 한국 기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허풍인지. 통화가 끝난 후 메일함을 확인했더니 김지연 박사의 초대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심해 추출 실험실 방문.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경력의 저조차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연 박사는 여러 겹의 보안문을 지나 저를 특별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생체 모방 추출 방법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녀가 특수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퇴적물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이 퇴적물은 다른 곳보다 30배 이상 높은 농도의 바나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직접 샘플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느 깊이에서 채취된 건가요? 5200m요. 서태평양에서요. 추출 가능한 수준인가요? 김지연 박사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습니다. 서태평양의 지도가 나타났고 한 구역이 붉게 강조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확인한 퇴적지는 대략 한국 본토 크기와 맞먹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게다가 추출 과정에서 채굴이 필요 없습니다. 생체 모방 촉매를 사용해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고 바나듐만 분리해냅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김지연 박사의 도전적인 미소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룸에서 저는 특수 헤드셋을 썼습니다. 그 순간 5000m 깊이의 해저로 순간이동한 것 같았어요. 무인 드론들이 퇴적물을 채취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석유나 석탄과 달리 바나듐은 소비되지 않아요. 배터리 안에서 무한히 순환합니다. 김지연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위한 재생 가능한 자원이군요. 헤드셋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베르너 사장이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한국 기술의 상업적 가치와 인수 가능성만 평가해라.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에너지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저 소유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김지연 박사는 저를 파일럿 플랜트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생물학적 촉매를 기반으로 한 바나듐 정제 시설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복잡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94% 순도,
85% 추출 효율입니다. 상용화 직전 단계죠. 김지연 박사가 전해준 보고서를 살펴보니 유럽의 어떤 기술보다 최소 2배 이상 뛰어난 수치였습니다. 놀랍군요. 이건 유럽의 어떤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우리는 이 기술을 라이센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팔아버리는 건 아니고요. 제 회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핵심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베르너 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암호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수신함, 정보 민감도 상향 조정, 신중하게 진행하라. 정부 부처관여. 곧이어 베르너 사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꾼 독일 에너지부는 이 기술의 세부 사항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야. 즉시 함부르크로 돌아오게. 하지만 이 기술은 진짜입니다. 혁명적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술의 등장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유야. 전화를 끊고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본 건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국제뉴스 채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속보 한국 해양 바나듐 추출 기술 획기적 발전 이룩. 순간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리고 김지연 박사가 레스토랑에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아마 당신 회사 쪽에서요. 저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유출은 베를린에서 온 것 같습니다. 왜 독일 정부 누군가가 이걸 유출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 기술이 국가 이익만이 아닌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김지연 박사는 태블릿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국-독일 공동 연구시설 계획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고려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온 회사를 떠나 한국과 협력하라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길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에코라인 본사에서 긴장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침묵이 흐른 후 베르너 사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 벤처를 제안하려 합니다. 리아르트가 우리의 기술 연락 담당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이사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스파이란 말이죠. 우리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베르너 사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포지션을 수락하게. 우리는 그들의 시설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들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요. 독일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한국의 해저 지역 소유권에 도전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기업 이익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몇 달 후 국제해적기구 회의에서 저는 김지연 박사와 함께 기술 데이터를 주요 국가 대표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 추출 방법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전례 없는 효율로 배터리급 바나듐을 생산합니다. 대표들이 서로 속삭이는 동안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요? 제가 예상치 못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해저는 나눠갖기만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청중석에서 지켜보던 베르너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표 후 그가 저를 호텔 복도에서 붙잡았어요. 대체 뭐 하는 건가? 자네는 우리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사람이야. 저는 옳은 이익을 대표했습니다. 함부르크로 돌아오면 자네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함부르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2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1년 후 저는 KIOST 연구센터에서 국제과학자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딱딱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죠. 벽에는 독일-한국해양에너지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지연 박사가 신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UN, 한국 모델 기반 세해저 자원조약 채택.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통과됐군요.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독일 산업계 인사가 추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다니. 그게 주목을 받았죠. 창밖으로는 해안가의 거대한 시설이 건설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1년이 흘러 세계 최초로 해저 자원을 활용한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공장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제가 연설대에 섰을 때 청중석에는 베르너 사장을 포함한 국제 인사들이 보였어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위해 땅을 바라봤습니다. 석탄, 석유, 우라늄을 캐냈죠. 추출하고 소비하고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추출하고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리고 돌려주기 위해서요. 제 뒤로 시설의 불이 켜지며 무한한 에너지 마이너스 독일 마이너스 한국 해양자원 이니셔티브라는 간판이 밝게 빛났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는 한국가가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국민이 어떤 비전을 그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한국 해안가에서 저와 김지연 박사는 바다 위로 달빛 아래 고요히 돌아가는 해상 풍력 발전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시설의 불빛이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5년 안에 이런 시설이 50개 더 생길 거예요. 중국도 이미 우리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요. 독일은요, 세 곳의 부지를 승인했어요. 당신의 전 사장님이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빨리 바뀌다니 재밌네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관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은 바다속 자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자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있었던 겁니다. 독일인인 저와 한국인 김지연 박사가 함께 이뤄낸 변화는 단순한 에너지 혁명을 넘어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반아둠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자원이 아니라 정신과 기술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진실을 우리는 바다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부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의 숨은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